2019년 10월 23일이었는데 날짜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서. 맨하탄에 그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34번가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근데 아내와 아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뭐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밖에서 그냥 저 정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 40살이 막 넘은 백인 남자가 구슬비를 그냥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구슬비를 맞으면서 가방에서 요만한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앞에다 놓고 국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놓고 국어를 하고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늦은 밤까지 또 저녁도 못 먹었나 하는 생각에 나도 주머니에 있던 동전하고 종이도 몇 개를 해서 건네주고 메이시 백화점 뒤로 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약간 더 너그러운 인도 여자가 제법 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받고 나서 저녁값이 이 사람이 마련이 됐는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걸통을 들더니 그 구걸통 안에서 이제 종이돈은 다 꺼내서 집어넣고 이렇게 보더니 동전 몇 개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버리고 왔나 가서 궁금해서 가봤더니 페니 3개. 사람들이 준 돈 중에서 페니는 걷어내서 이렇게 던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가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동판을 지나갔거든요. 페니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페니 따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다시 걸어가서 그 페니 3개 주웠어요, 제가. 사실 이 페니 3개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탕도 지금은 못 사.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페니를 정말 보석 줍듯이 주워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돈을 인격체라고 믿어요. 이게 돈은 사람처럼 감정과 사고와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요. 당연하지만 인격체라는 거는 이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그럴까요? 돈은 사실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숫자에 적힌 종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가서 저 사람한테는 가면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돈들이 거기서 자식을 낳기도 해요. 이 자식은 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갖고 있는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다 돈을 대할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 질문이 나한테 생길 때마다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돈을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돼요. 이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우리가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친구를 사용한 적 없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할 것이고 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 안에 있는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돈들끼리도 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님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요. 이것이 저는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또는 불법, 일확천금 이런 방식으로 어디 권력자나 졸부에 들어간 돈들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해치기도 해요. 그러니 위험한 돈하고 친해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이 인격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부자의 방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쇼핑몰이나 어디 매장에 장 보러 가면 주차장에 이렇게 카트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저는 주차장에 카트가 있으면 그걸 끌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슈퍼마켓을 할 때 1년에 쇼핑카드를 한 100개 정도 잊어먹었어요. 카트 하나가 한 200불 정도 되니까 1년에 2만 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가게에서 2만 불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도 내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뻐하면서도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의 돈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동일한 돈이에요.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데 남의 돈을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금, 세비, 회비, 친구 돈, 부모 돈, 이거 모두 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진심으로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이 돈이 저 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서로 비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이라도 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돈도 역시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100% 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에 가서 제 매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다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왜 돈 낼까요? 제 건데. 물건이 판매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의 일부들은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이익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는 그 사람 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통해서 배당도 하고 아니면은 보너스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 임의대로 가져와 버리면 재산을 손실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지조차도 매번 제가 직접 지불하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국에서는 사주나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자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 돈을 존중하고 남의 돈을 동시에 존중하다 보면 결국 존중을 많이 받는 이 돈들은 저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문이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 30주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막 전 세계를 도는 되게 비싼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여행 가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쇼핑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쇼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나라만 방문하게 되면 박물관 쫓아가고 시장 쫓아가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평소에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막상 여행 가서 뭐 사갖고 오면은 나중에 시간 좀 지나가 나면 그게 다 그냥 예쁜 쓰레기더라고요.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못 버리는 쓰레기로 집에 이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쓴다 이런 거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존중하면 이렇게 행동 안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거나 정말 원했던 거를 가끔 사게 하고, 돈을 가지고 허영과 사치를 하는데 쓰지 않아도 되고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걸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돈이,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내가 그 돈에 맞는 품위를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거,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남을 비웃는 거,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품위 없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품위 없는 행동이 돈이 들어가면 돈도 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라는 거는 원래 속성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만약에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됐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부자로 은퇴하지 못하셨어요.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는데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로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돈이라는 것은 과거 시간의 결정체예요. 내가 과거의 시간을 주고 이 돈을 바꿔서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체가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기준이 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주인이 돈으로 됩니다. 사람이 거꾸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전체를 다 바꾸려면 돈이 인격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지금 설명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사실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강의가 끝났을 때는 주변에 있는 작은 돈들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장롱 안에 서랍에 잠자고 있거나 소파 뒤에 잠자고 있거나 소파 밑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동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거두셔갖고 닦아서 아끼시고 좋은 데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돈을 인격자로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나갈 거로 봅니다.